특검이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모조품 목걸이가 담긴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어주지 않은 겁니다. 반나절 넘게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버텼는데 문제되지 않는 물품들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이 김진우 씨 장모 집에 들이닥친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집에선 큰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가방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김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반나절 이상 말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특검은 가방을 열었고 가방에선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과 5만 원권 1억 2천만 원 현금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누군가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한 특검은 김진우 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 질문에 김 씨는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잊었던 것뿐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가방에선 김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도 함께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휴대전화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작업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시점인 지난해 12월 왜 목걸이 등을 장모 집에 옮겼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집 수리 때문에 짐을 잠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 내용으론 통일교 측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씨의 개인적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서 통일교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씨 진술 등을 토대로 통일교 윗선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 여사가 다음 달 6일 특검에 출석하면 목걸이나 가방 등을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민원을 들어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는 당시 6천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에 출석한 전직 행정관 중 한 명이 순방에서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가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0만 원 이상 귀금속은 재산 신고 대상인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신고 내역엔 목걸이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해명이 달라지는 것도 이런 법적 문제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2022년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2개는 지인한테 빌렸고 1개는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5월 김 여사는 서면 진술서에 모조품을 직접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해외 순방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찬 나토 순방에 비서관 부인이 민간인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한 의혹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육촌 행정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들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비선이 김 여사 의혹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JTBC에 특검에서 목걸이 취득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며 행정관들은 진품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등을 조사하며 김 여사가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건 아닌지 여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취재 중인 이자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특검이 순방 때 차고 나온 목걸이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일단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그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판정이 났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그 목걸이입니다. 이게 2022년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장에 제품 인증서는 없었고요. 또 반클리프 고가품 같은 경우엔 뭐 잠금 장치라든지 펜던트 뒷면, 옆면 이런 곳에 일련 번호가 반드시 각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이 일련 번호 각인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특검은 가품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잠실에 있는 반클리프 아펠 매장까지 방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가품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찾던 진짜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는요, 순방 때 찾던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혐의를 벗고자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특검을 의심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 이미 이게 6천만 원대 너무 고가의 목걸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대통령실은 이건 다 지인한테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최근 김 여사 측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그 진술서에서 그때 대통령실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말이 네. 바뀐 거죠. 그리고 김 여사 측은 이 장신구는 그때 그 장신구는 모두 모조품이었다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물었더니요. 압수된 목걸이 그러니까 가품 판정난 그 목걸이랑 순방 때 찾던 건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그때 찾던 게 모조품이었다면요. 그럼 3년 전에 대통령실은 왜 굳이 빌린 거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는지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가품으로 바꾼 거 아니냐,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검은 이번에 나온 가품은요. 일부러 이 바꿔치기 해놓은 눈속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진품, 그러니까 순방 때 찾던 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는 중입니다. 또 동시에 이번에 나온 그 가품 목걸이의 출처 역시도 함께 추적하는데요.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엔 가품이라고 해도 기성품처럼 찍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진품부터가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만든 가품은 수백만 원 주고 주문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기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정교한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가품이어도 가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품도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순방 때 찬 목걸이랑 이번에 나온 가품은 다른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순방 때 찬 바로 그 목걸이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은 제3자가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사서 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 여사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은요. 코바나 콘텐츠 출신입니다. 이 유경옥, 정지원 두 행정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육촌이면서도 동시에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최승준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나토 순방을 함께 했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소환입니다.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김 여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 당사자의 진술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자, 이제 수사를 예. 피하기 위해서 도망도 가고 뭐 증거인멸도 시도하지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김건희가 간판 가면 이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뭐 무기징역 이 정도 나오면 실제 이게 김건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전제하고 보면 다 차명으로 재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 김건희 거 아니야 내 것이다라고 하면 다 이제 뭐 우리 기자 용어로서 내다봐야 해가지고 중간에 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산 관리가 되느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저는 이해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남욱 회장이 우리 나이로 지금 한 90 정도 됐어요. 나이가 90 된 사람이 김건희하고 경제 공동체다 무엇이다 이게 막 이런 구설에 오른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엮여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자기 아들도 망쳐, 자기 사촌 동생도 망쳐, 그리고 들어오는 놈들마다 도둑질 해가지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김건희한테 엮여서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요, 그 엮인 게 아니라 걷어준 거죠. 김건희를.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 그 처음에 관계를 맺게 된 게 르네상스 호텔 예. 식자재 납품을 예. 하기 위해서 엄청 거기다 갖다 로비하고
예, 잘 보이기 위해서. 아, 최은순이 또 그런 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양원 그런 하고 얘기가 보니-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호텔 크잖아요. 예. 거기 이제 식자재 납품권만 해도 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벌, 검사, 권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줄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줄을 타서 이제 최은순, 김건희가 조나무이랑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표님이 주신 답의 정답은 모르는데, 평생을 지저분하게 산 사람들은요, 인생이 막판 됐다라고 해서 개과천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실토하거나 전 그런 경우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예, 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김건희와 최은순 일가, 그리고 그 일가에 맞선 정대택 씨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취재를 하셨잖아요. 예, 예. 안 그래도 어제 이분이 매불쇼에 출연을 하셔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셨는데 듣고 진짜 우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예. 일어났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충격을 이런 얘기를 재밌어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좀 그래서 풀고 그러니까 갈게요. 재미있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재밌어 하신 부분이 정대택 씨가 예. 최은순이랑 사실은 남녀의 어떤 그렇죠. 그런 어떤 연분, 연정 이게 깨지면서 안 된 네.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원래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정대택 씨가 오히려 이제 본인이 죄송한 건 그때 최은순의 마음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본인이 철벽을 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차에 같이 타면 꼭 옆자리에 타고 최은순 씨가 손을 잡고 옆자리에만 탄 게 아니라요. 예. 골프 같이 치러 많이 네. 다니고요. 그게 불과 안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네. 합니다. 적극적으로 최은순이.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그 몇 개월 친하게 지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친분이 생겨요. 그래서 최은순 씨가 그 당시에는 그 강원도 가는 그 뭐죠? 그 여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 네. 뚫리기 전에 미시령인가? 예. 글로 넘어갔거든요. 네. 거기에 휴게소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 초대를 합니다. 정대택 씨를 네. 휴게소에. 그래서 굳이 자기 숙소에서 재우고. 그래요?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게 좀 뭐 취재한 얘기고 다 예. 팩트니까 말씀드리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모욕적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그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87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십니다. 그때 송파 석촌 그 호수 사거리가 있거든요. 예. 호수 사거리에 그 사거리 바로 그 모서리 네. 노른자 땅을 갖고 있었어요. 김건희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땅이 네. 완전 좋은 땅이죠.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망 신고를 안 합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사망 신고를 어. 며칠 미루고 예. 그 며칠 상간에 땅을 팔아요. 땅을 파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네. 그 김건희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있었어요. 예. 땅을 팔아주거든요. 예. 그 며칠 사이에 네. 고분과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가 눈이 맞았어요? 바로 살림을 차립니다. 어머. 바로.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MBC 기자였을 때 네. 그 MBC에 그 영상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대면 인터뷰를. 네, 그때 어떻게 땅 작업을 했었고 예. 그래서 최은순 씨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로. 네. 그거를 처음 배우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 친구입니다. 예. 남편 네. 친구랑 살림도 차리고 땅 기술도 배우고. 네, 남편이 죽자마자 예. 그렇게 거기 맡겨서 하고 바로 동거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김충식으로 동거남이 바뀌죠. 근데 그 사이에 정대택 씨가 있었던 거잖아요. 김충식이랑 동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대택을 만났는데 이제 동거하는 와중에 만난 거예요. 예, 동거하는 와중에. 어머. 그래갖고 그때도 김충식 씨랑 계속 동거 중이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정대택 씨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자기가 마음을 안 받아줬다. 그래서 최은순 씨가 그린 그림은 이제 와서 이제 개고기도 헤매기고 예.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강원도에 자기가 숙소 갖고 있으면 거기 초대해서 뭐
뭐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한 네. 것 같긴 한데 저도 네. 김건희 관련한 질문인데 네, 반 클리프 뭐 아펠 그 목걸이 네. 있잖아요. 그거 이제 특검이 모조품인 걸 알아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목걸이가 또 누구 집에서 발견됐냐면 네. 오빠의 김건희 오빠의 네.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 오빠의 장모. 뭐 이상하지 않나요? 증거 네. 인멸, 증거 위조 네, 다 네. 의심되는 상황인데 최근까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괴기스럽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네. 기이하고 괴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대통령 되어서 V1 윤석열, V0 김건희 이렇게 세상을 주물럭거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처럼 좀 당당하게 수사 받으세요. 그리고 목걸이 걸고 세계에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걸이 걸고 세계에 데뷔하면서 이 목걸이는 6천만 원짜리, 이 팔찌는 2,500만 원짜리, 이 귀걸이는 뭐 3천만 원짜리 이러고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샀는지, 무슨 돈이었는지 낱낱이 밝히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거 밝힐 생각도 안 하고 김건희 V0 노릇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모조품을 오빠의 장모 집에다 숨깁니까? 진품 어디다 숨겼는지 숨긴다고 숨겨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걸 모조품으로 해서 오빠 집에 장모 집에 갖다 놨다는 건 참 괴이스럽습니다. 아, 괴기스러운 네. 네, 김건희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괴기스럽다는 말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건진 법당에 아마테라스 일본 시내 네. 신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테라스. 와, 예. 괴기스러워요. 아마테라스. 제가 일본 신 이름 애우기도 힘든데 제가 혼자 이렇게 했어요. 나가서 얘기하려면 아마테라스에 있을 거야. 신당이 이렇게라도 애워자. 그래서 아마테라스를 애우게 됐어요. 네. 제가 일본 신 이름 잘 못 애우는데요. 아마테라스에 신당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애웠는데요. 아마테라스 신당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들어오고 보고 뭐 이랬던 거로는 그 건진하고 무슨 괴이스러운 일을 했는지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가 있었던 관저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썼던 이유는 뭘까? 저희 보좌진이 검토했었는데요. 물을 많이 쓸 때가 지난 6월, 그리고 지난 8월, 지난 12월, 그리고 지난 그 관저에서 나올 때 그때쯤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물을 되게 많이 썼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그 외국에 나가서 명품 관에 들렸다가 들켜서 온 세상이 떠들썩할 때 그때 한 번, 그리고 나와야 될 때 한 번, 그리고 파면당할 때 한 번, 그때 물을 왕창 썼다는 거. 그 시기가 되게 그 이상한데요? 시기가 저희가 물 쓴 거를 쫙 봤는데요. 저희 보좌진들도 대단하죠. 보좌진들이 그 물을 많이 썼다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보면 그때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 이런 때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를 했는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테라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마 무슨 일이 꼭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네, 겁니다. 네. 예. 아마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꼭 있었을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무서운 여쭤볼게요.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본 신의 네. 신전을 모시는 건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아마 꼭 찾아봐야 될 겁니다. 네. 예.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네, 삼특검 수사 지휘부. 네, 오늘은 한 분과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전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규원입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잘. 너무 덥지 않으세요? 예, 덥기도 하고. 예. 해서 삼특검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요새 세 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가장 세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났으니까 이제 본궤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세 특검 가운데 점수를 좀 매긴다면 1번 내란 특검 몇 점입니까?
이게 점수로 표현하기 좀 그런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3특검 전부가 네. 이게 다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에 뭐 크게 어긋남이 없이 굉장히 좀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네. 다들 고생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똑같은 사건이었고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텐데 검찰이 했을 때랑 특검이 했을 때랑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예. 효능감이 완전히 다르다. 검찰은 제대로 일을 한 거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생각이 심지어 뭐 똑같은 검사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심지어 그 특수본에서 파견된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세현 예, 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들이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다만 특검이냐 검찰이냐 이 간판만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 그거 참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좀 뭐 특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에는 이게 수사를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이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강력, 그다음에 공안, 네. 특수, 네. 이게 이른바 국영수라 해서 예. 이게 검사들은 다 국영수니까 다 잘해야겠죠. 네. 근데 약간 이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뭐랄까요? 공안 그런 좀 공안 느낌이 좀 있고 예. 김건희 특검은 전형적인 특수 느낌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러네요. 최혜병 특검은 약간 강력 사건, 강력 사건. 예, 강력 느낌. 그러니까 예. 약간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재밌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힘내라 특검? 힘내세요 특검? 그거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좀 못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회 내에서는 네. 또 상설특검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뭐 지금 3특검 참 잘하고 있고 네. 하지만은 아직 뭐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그 감사- 유병호라는 참 맞습니다. 국민 기준으로 보기 대단히 예. 밉상인 분인데 예. 아직도 그 감사위원이라는 중책을 맞습니다. 지키고 있고 그래서 네. 그 최재해 유병호에 예. 대해서는 이게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물론 그 공수처의 사건이 좀 계류되어 있는 부분은 있긴 한데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공수처는 또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공수처에 새로 검사들이 더 파견이 돼서 좀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긴 하던데 근데 좀 아직 인력 충원이 좀 아직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력 충원 됐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해야 또 돼요? 이게 또 특검에 또 파견 나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좀 감사원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좀 시급한데 네. 그래서 뭐 상설특검은 이게 검사 5명짜리 파견되는 그 미니특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감사원 정도 의혹은 예. 그 미니특검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아마 혁신당하고 그 3인당 진보당 해가지고 아마 오늘 예. 상설특검 요구안 발의 예정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상설특검이 예. 필요하다. 그렇죠. 핵심은 뭐 최재해 유병호겠죠. 유병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뭐 크게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백혜룡 마약 사건 관련해서도 이것도 이미 상설특검이 발의는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지금 좀 김건희 특검에서 같이 하나요? 뭐 그렇게 아주 우선순위가 있는지까지는 좀 예.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방통이라든지 방심위 문제도 예. 이게 언제까지 공수처의 사건이 자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민주당 중심으로 좀 그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도 별도의 상설특검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류휘림 방심위원장은 경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고요. 그건 뭐 경찰의 민원사주. 그 어떤 견해고요. 예.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상설특검이 그 부분도 방통위 방심위에 대해서 가동이 된다면은 네. 다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전직 검사셔가지고 예.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김건희 특검팀에서 예. 그 오빠 김진우 씨의 예.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사돈이죠. 사돈이죠. 예. 사돈 댁에 모조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갖다 두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품인지 아닌지 이제 특검 차원에서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아직 모조품인지 여부는 뭐 사실관계가 이제 규명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일단 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수사 받는 쪽에서의. 지금 그래서 그 좀 명품 목걸이나 그런 귀금속류하고 또 가방류. 신발. 신발. 신발이 지금 좀 예. 화제인 것 같습니다. 신발이 화제예요. 귀금속과 신발. 먼저 신발부터 말씀드려 보면 네. 저도 궁금한데 예. 제가 그래서 뭐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여성분들 중에 이게 그 260? 예, 예. 260mm. 그게 뭐 명품은 약간 뭐 다섯 뭐 이상한 숫자로 표현하던데 제가 예. 그런 건 어려워 잘 모르겠고 예, 예, 그래서 예. 260 정도 신으시는 분이 1%가 안 되신다는 것 같던데요. 아, 1%, 그러니까 260mm의 신발을 신는 여성이 1% 260 이상. 예. 아, 예. 1%가 안. 근데 키가 굉장히 큰,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예. 제 주변에 굉장히 키가 큰 엄마가 있어서 예. 175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예. 물어봤더니, 아우, 250에서 255를 신는다. 260은 아니다. 제 동생도 173인데 예.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뭔가 260이라는 이 수치가 예. 되게 조금 굉장히 어색한 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그렇죠. 것이냐.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예. 먼저 좀 특검에서 필요한 거는 김건희가 이제 좀 있으면 뭐 네, 소환되지 8월 6일이죠. 않습니까? 예. 그 전에 그 법원을 통해서 검증영장을 일단 발부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법원 통해서 검증영장. 예, 이게 원래 이게 영장에 보통 압수수색영장 이렇게 검증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요. 검증이라는 건 이게 신체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체 검증. 근데 그걸 이게 어쨌든 개인 정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신체비니까 좀 예민하니까 예. 그 뭐 특검에서 그냥 뭐 한번 발 좀 재봅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오해 소지도 있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법원을 통해서 검증 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장의 집행으로 예. 정확하게 발치수를 한번 재볼 필요가 있다. 뭐 그 김건희 씨가 얼마나 키가 크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260 신다 그러면 약간 무슨 이게 명품 구두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집신 신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뭔가 어색하다. 예. 근데 만약에 그분이 260을 안 신고 250 정도를 신는다고 하면은 예. 도대체 그 집에 왜 260짜리 신발이 깔려 있었을까? 12켤레가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걸 다 일일이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이고. 12개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근데 어쨌든 샤넬 예. 신발 12켤레가 260mm였고 예. 이것은 특검이 그러니까 그 확인한 유경옥 씨를 통해서 가방을 신발로 바꿔간 250mm 예.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다. 그게 아니다는 걸 뭔가 억지로 강조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군가 하던데 저한테 모조품을 갖다 놓은 거 사돈댁에 예. 그다음에 신발장에 260mm 신발을 깔아둔 거 이거 다 김건희의 작전이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는 억울하다. 나는 260인데 왜 250이라 그래? 나는 그 신발 주인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 모조품이었어.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갖다 놓은 거다. 그게 뭐 그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종의 뭐 약간 수사팀 우롱하는 처사인데 그렇죠. 그게 맞다면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얕은 수라고 보는 게 수사라는 게 보통 그 수사 받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한 명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백 명이 수사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전문가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이게 만약에 꼼수가 안 통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그 수사팀을 약간 좀 수사팀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우롱당한.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예. 그 수사팀의 의욕을 건드리는 사람은 결국에 망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경험상. 예. 김건희 수사팀의 의욕을 건드리면 망한다. 그렇죠. 예. 예. 이거 어차피 수사팀 입장에서는 예. 그 뭔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우롱 당했으면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집에 왜 260짜리 신발이 깔려 있었고 그쵸. 사돈댁에는 왜 가품 목걸이라고 예. 주장되는 그게 잔뜩 있었느냐. 네.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저도 그리고 예전에 지제 전담이라 해가지고 그런 명품, 가짜 명품 단속, 뭐 제조업자 단속도 좀 해보고. 명품 단속, 짝퉁 단속 해보셨어요? 예, 그거 뭐 한때 짝퉁 단속 좀 해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예. 이태원도 좀 돌아다니고 예. 주로 그 공장이랄까 그 창고 같은 건 주로 예. 약간 성수동 옛날 성수동에는 지금은 성수동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 성수동에 저기 신발이 예, 많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쪽에 약간 그런 창고도 많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근데 가품을 만들더라도 통상은 그 수요가 있는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예. 근데 좀 진품을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가품에 대한 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 사돈댁에 목걸이. 갔다는 거는 그 굉장히 좀 특이한 반클리프의 나펠인가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되게
비싼 거잖아요. 예. 지금 반클리프 앞에 대해서는 좀 되게 당황하고 있다는 게. 예. 아, 반클리프 앞에 그 회사가 왜 그게 6천만 원이라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6천이냐 1억도 넘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던데. 큰 거는 뭐 1억이 넘고 작은 게 6,200이다. 그다음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다이아 뭐 이렇게 쭉 예. 있는 거라고 하면 저는 예. 이게 뭐 처음 보는 거긴 예. 한데. 뭐 저도 보도로만 봤는데 그래프도 제일 싼 게 6,000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뭐 근데 이런 뭐 얘기 이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뇌물로 오일이 된다면 그 네. 가격, 그 시가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물어보니까 그것도 무슨 뭐 아람브라 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이렇게 흔한 거는 이게 좀 가품이 많은데 아. 지금 뭐 그 문제는 그런 거는 예.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텐데 아. 가품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공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두 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 아. 이제 일단 가품인지 여부는 뭐 전문가 예. 감정이 있어야겠지만은 아, 이게 아람브라 라인이랍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좀 흔한 거는 아. 좀 그 가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되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취재하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것은 예. 이제 가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특이한 디자인이다. 그 수요가 많은 그렇죠. 그 정도 게 공을 아니다. 들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거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네. 그걸 누가 하고 다니겠어요. 뭐 평상시에 하고 다니긴 좀 쉽지 예. 않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수요가 제한적인데 예. 그걸 굳이 가품을 어서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예. 그 특검이 찾으려고 하는 그 전성배를 통해서 전성배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그거 아직 샤넬 못 가방, 찾았죠. 예. 그 다음에 뭐 그라프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아직 못 찾은 거거든요. 까르띠에 팔찌, 뭐 또 뭐더라, 뭐 그렇습니다. 브로치 이런 거 다 못 찾은 거예요. 일단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접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봐야죠. 예를 들면은 예, 특검에서 그 사돈댁으로 압수수색을 나간 게 네, 뭔가 단서가 정보가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나갔겠지. 나갔겠죠. 뭐 그냥 예. 뭐 맨땅에 헤딩해서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장소지 않습니까? 예, 예. 순서상으로도 굉장히 뒤일 텐데 설사 수사 순서대로 하면은 예. 거기 먼저 가서 확보를 했단 말이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약간 허위 정보를 갖다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죠. 다시 불러서. 네 말 듣고 가봤더니 뭐가 있긴 있더라. 근데 짝퉁이더라. 가짜래. 예,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싸가래. 설명해봐. 예. 너는 어떻게 알았어? 예.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니 여기서? 네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르지 않니? 뭐 이렇게 예. 물어봐서 거기서부터 다시 짚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빠 김진우 씨를 특검이 소환 조사했지 않았습니까? 예. 오빠의 입을 통해서 동생의 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장모님 댁이거든요. 그 목걸이 보관 장소가. 그것도 참 특이하긴 한데 보통 부모님 집 같은 데다 뭘 옮겨놓는 분은 제가 그 가끔 접해봤는데 네.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좀 이렇게 예. 답답해지면은 예. 얘기를 해서 그럼 가서 그냥 좀 예. 조용히 찾아오고 그런 경우는 제법 있었는데 예. 이게 약간 사돈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돈댁에다 갖다 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참. 근데 뭐 그거를 뭐 얘기를 하고 갖다 놨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아. 결국은 누가 갖다 놨을까, 언제 갖다 놨을까 그게 그렇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누가 갖다 놨을까요? 오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제가 뭐 그 남매 관계는 잘 몰라서 뭐 추측의 영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 어쨌든 특검에서도 뭐 바로 부른 거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패밀리가 상당히 돈에 그 촉이 발달한 분들이고 그 어머니, 그 오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본인 당사자 이게 사실상 권력을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금전적인 동원의 수단으로 권력을 활용해 먹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김진우 씨도 죄수의 딜레마가 발동해서 동생의 범죄 사실을 다 털어놓게 될지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졌다면은 그게 언제 옮겨졌느냐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게 뭐 공론화된 이후에 언제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김진우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하고 이제 문제는 이게 어쨌든 뇌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진품을 선물했지 않겠습니까? 가품을 선물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진품을 그 김건희 일가는 게 굉장히 뭐 돈에 대해서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알뜰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품을 갖다가
어디 뭐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를 키워낸 검찰로 결국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위기에서 국민 여러분이 구해주셨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 김건희 일가 구속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